제151화 탈문둔갑 제1장. 한편 기산에 도착한 제갈량은 군영을 세우고 난 뒤에 위수의 강변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이미 포진해 있는 위군의 방비를 보고 그는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저건 사마이임에 틀림없소. 지금 군영 안에 군량이 모자라 이염에게 군량미를 보내라고 재촉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소. 내 생각에 농상에 미리 무르익었을 것이니 몰래 군사를 이끌고 가 미를 베어와야겠소. 그리고는 왕평, 장이, 오반, 오의 네 장수를 남겨 기산의 군영을 지키도록 하고 제갈량 자신은 강유, 위원 등 여러 장수를 이끌고 노성으로 갔다. 노성태수는 전부터 제갈량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자라 성을 방어하는 대신에 도리어 성문을 열고 나와 서둘러 투항했다. 이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성에 입성한 제갈량은 그곳 백성들을 위무한 뒤 태수에게 물었다. 이맘때쯤이면 어느 곳에 미리 잘 익었소이까? 그러자 노성태수가 대답했다. 농상의 밀은 이미 다 익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장익과 마충으로 하여금 노성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3만 군사를 이끌고 농상을 향해 갔다. 그런데 앞을 살피러 갔던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사마이가 병력을 이끌고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리며 말했다. 아, 그자는 내가 밀을 베러 올 줄 미리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더니 바퀴가 4개 달린 수레를 석대 끌어오게 했다. 모두 같은 모양으로 꾸민 그 석대의 수레는 제갈량이 총나라에 있을 때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다. 제갈량은 장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강유는 군사 1천을 이끌고 수레를 호위하라. 또 군사 500에게는 큰 북을 준비시켜 상규 뒤쪽에 매복시키라. 마대와 위원은 군사 1천씩을 이끌며 수레의 좌우 호송을 맡으라. 또 군사 500에게는 큰 북을 준비시켜 뒤따르도록 하라. 또 어느 수레든 24명씩 검은 옷을 입고 맨발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칼을 들고 북두칠성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손에 들고 좌우에서 밀도록 하라. 계책을 받은 강유, 마대, 위원의 세 장수는 군사들과 함께 수레를 밀고 갔다. 제갈량은 3만 군사에게 영을 내렸다. 모두 낫과 새끼줄을 준비하여 밀을 벨 준비를 하라. 그리고는 건장한 병사 24명을 뽑아 각각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칼을 쥐고 사륜거를 호위하며 수레를 밀도록 했다. 관흥에게는 전설에 나오는 하늘귀신 천봉처럼 차려입게 하고 북두칠성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손에 쥐고 수레 앞을 걸어가도록 했다. 이렇듯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제갈량은 수레 위에 앉아 위군 군영 쪽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을 본 위군 척후병은 크게 놀랐다.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어 불이 나게 사마이에게 달려가 아닙니다. 하고 외친 뒤에 보고했다. 이에 사마이가 군영을 나가 직접 살펴보니 몸에 학창이를 걸치고 머리에 비녀관을 쓴 제갈량이 깃털부채를 흔들면서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있고 수레 좌우로 24명의 장정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든 채 호위하고 있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손에 검은 깃발을 들고 나아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하늘귀신 천봉 같았다. 사마이가 좌우의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이 또 이상한 장난을 치는구나. 그리고는 인마를 2천 선발하여 분부했다. 너희들은 달려가서 수레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잡아오라. 이에 위군이 일제히 달려나갔다. 이를 본 제갈량은 수레를 되돌리게 한 후 촉군 군영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군은 모두 말을 몰아 촉군을 뒤쫓았지만 음산한 바람이 살살 부는 가운데 차가운 안개가 가없이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위군은 있는 힘을 다해 한마장가량 줄곧 쫓았으나 도저히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제갈량은 느릿느릿 달아나고 위군은 속력을 더해 쫓는데도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듯 양쪽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뒤쫓던 위군 병사들은 모두 놀라 달리던 말을 멈춘 채 서로에게 말했다. 기괴한 일이요. 우리가 30리는 쫓아왔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제갈량은 위군이 더 이상 뒤쫓지 않는 것을 보고 수레를 돌려 숨을 돌리고 있는 위군 병사들 쪽으로 나아가게 했다. 위군 병사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달려 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갈량도 수레를 돌려 천천히 달아났다. 위군은 20리를 쫓았지만 앞에 보이기는 하는데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자 모두 말을 멈춘 채 멍하니 수레만 쳐다보게 될 따름이었다. 그러자 제갈량이 수레를 다시 돌려 위군들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위군이 다시 뒤쫓으려 하는데
그곳에 도착한 사마이가 영을 내렸다. 제갈량은 팔문둥갑을 잘하고 육정육갑의 신들을 능히 부릴 수 있다. 저것은 바로 육갑천서에 적힌 축지법이니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 여기서 사마이가 언급한 팔문둥갑이란 사람의 눈을 속여 몸을 감추는 일종의 요술이란 뜻이고, 육정육갑이란 그런 둔갑술을 펼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르는 12명의 귀신 장군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그가 언급한 육갑천서란 60갑자의 변화를 적은 책이란 뜻으로, 거기 적혀 있다는 축지법은 글자 그대로는 땅을 줄이는 술법, 곧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이란 뜻이다. 사마이의 말을 들으니 병사들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이에 모두들 말머리를 돌리는데 왼쪽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왔다. 적을 막으라. 사마이가 급히 영을 내렸으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촉군 대열 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은 든 24사람이 검은 옷에 맨발 차림으로 한 대의 사륜거를 호위하며 나아오고 있었다. 수레 위에 단정히 앉은 제갈량은 머리에 비녀관을 쓰고 몸에 학창이를 걸친 채 손으로 깃털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이를 본 사마이가 크게 놀라 중얼거렸다. 방금 전 저 수레 위에 앉아있던 제갈량을 50리나 쫓아갔는데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찌 이곳에 또 제갈량이 있단 말이냐? 괴이한 일이로다. 괴이한 일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른쪽에서 또다시 북소리가 울리며 한 무리의 날쌘 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 수레 위에 또 다른 제갈량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좌우에 24사람이 검은 옷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잡은 채 수레를 호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사마이가 마음에 큰 의심이 들어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건 틀림없이 귀신병사들이다. 이 말에 마음이 크게 어지러워진 병사들은 감히 맞붙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각기 달아나기에 바빴다. 한창 달아나고 있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며 또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왔다. 그들 앞에 수레 한 대가 나오는데 보니 그 위에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좌우에서 수레를 밀고 있는 자들도 앞서와 조금도 다름없었다. 도대체 뭐가 어찌된 일인가. 이제 위군 병사들 가운데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사마이조차도 이들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촉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기에 그는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상규성 안으로 달아나 성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때 제갈량은 3만 정예병들에게 농상의 밀을 모조리 베라는 영을 내렸고 병사들은 그 뱃밀을 노성으로 운반에 타작하고 볕에 말렸다. 제2장 상규성 안으로 들어간 사마이는 사흘 동안 성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촉군이 모두 물러간 뒤에 비로소 병사들을 내보내 정황을 살피도록 했다. 정탐을 나갔던 군사가 도중에 촉군 하나를 사로잡아 사마이 앞으로 끌고 왔다. 너는 뭐하던 놈이냐? 사마이가 물으니 그 촉군 병사가 겁먹은 듯이 대답했다. 저는 밀을 베던 사람인데 말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붙잡혀왔습니다. 그럼 저번에 나타났던 귀신병사들은 무엇이냐? 귀신병사라니요? 수레가 모두 석대인데 각 수레마다 1,000명의 병사들이 호위하고 500명의 병사들이 큰 북을 두드렸습니다. 수레에 탄 사람은 공명이 아니라 강유, 마대, 위원이었습니다. 공명으로 위장한 것이지요. 진짜 공명은 맨 처음 수레 위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마이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아, 공명의 계략은 정말 신출귀몰이로구나. 중간중간에 배치된 석대의 수레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므로 위군이 아무리 달려가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사람이 들어와서 부도덕 곽해가 왔다는 걸 알렸다. 사마이가 맞아들이자 곽해가 들어와 인사를 마친 뒤에 말했다. 제가 듣기로 촉군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현재 노성에서 밀을 베고 있다 하니 차제에 그들을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마이는 그동안 겪은 일을 상세히 들려주며 자중하자고 했다. 그러자 곽해가 웃으며 말했다. 한 번은 속았지만 이제는 수법을 알아차렸으니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저들의 후미를 칠 터이니 공께서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저들의 선두를 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노성을 함락하고 공명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이도 곽해의 제안에 따라 군사를 둘러 나누어 노성으로 향했다. 군사를 이끌고 노성에서 밀을 수확하던 제갈량은 갑자기 장수들을 불러 모아 영을 내렸다. 오늘 밤 틀림없이 적이 와서 성을 칠 것이요. 내가 보니 노성의 동서쪽 밀밭에 복병을 둘만 하던데 누가 가보겠소. 그러자 강유, 위원, 마충, 마대의 네 장수가 모두 나섰다.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강유위원에게 각각 군사 2,000씩을 이끌고 동남쪽과 서북쪽 두 곳에 매복하고 마대 마충에게도 각각 군사 2,000씩을 이끌고 동북쪽과 서남쪽 두 곳에 매복하라는 명을 내렸다. 포소리가 울리거든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계책을 받은 네 장수가 병력을 이끌고 떠났다. 그러자 제갈량은 각자 폭죽을 지닌 병사 100여 명을 이끌고 성을 나가 그들을 밀밭 속에 매복시켰다. 이 시각 사마이는 군사를 이끌고 노성 밑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다. 사마이가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대낮에 공격하면 성에서 대비할 것이니 야밤에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다행히 이곳 성벽은 낮고 해자도 얕으니 성을 쳐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오. 그리고는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일경 무렵 곽해도 군사를 이끌고 왔다. 두 군사가 합세한 뒤 북소리를 울리기 시작하자 이들은 사방에서 노성을 철통같이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는 수많은 화살과 쇠뇌살을 발사했다. 살과 함께 돌들도 빗발처럼 쏟아지니 위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그때 위군 군중에서 갑자기 신호용 폭죽 소리가 잇따라 터졌다. 위군은 모두 놀랐지만 어디서 온 군사인지 알 수 없었다. 곽해는 그 폭죽 소리가 밀밭에서 난 것을 알고 병사들에게 밀밭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수색을 시작하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과 함께 네 방면에서 일제히 촉군이 달려왔다. 그와 동시에 노성의 사대문이 활짝 열리며 성 안에 촉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듯 안팎으로 호응하여 크게 무찌르니 위군은 수많은 병사를 잃었다. 사마이는 패잔병을 이끌고 죽기 살기로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나가 산 꼭대기에 주둔했다. 곽해도 패잔병을 이끌고 산 뒤쪽으로 달아나 그곳에 머물렀다. 위군을 물리치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제갈량은 강유, 위연, 마충, 마대의 네 장수에게 성벽 네 기퉁이에 군영을 세워 지키라는 명을 내렸다. 간신히 숨을 돌린 곽해는 산 꼭대기에 주둔한 사마이를 찾아가서 말했다. 이제까지 허구한 날 서로 맞섰지만 촉군을 물리칠 마땅한 계책이 없으니 퇴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다시 한바탕 공격을 받아 3천여 명을 잃었습니다. 조속히 도모하지 않으면 나중엔 퇴각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옹주와 양주의 경문을 보내십시오. 그곳 인마들과 힘을 합쳐 적을 없애야겠습니다. 나는 군사를 이끌고 검각을 습격하여 저들이 돌아갈 길을 끊고 아울러 군량 말먹이 풀의 수송로를 막겠습니다. 그러면 적군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공격하면 적군을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이가 곽해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경문을 옹주와 양주에 전달하여 그곳 인마를 보내도록 했다. 경문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대장 솔레가 여러 군의 인마를 거느리고 도착했다. 사마이는 솔레에게 곽해를 만나 검각을 습격하러 가라는 영을 내렸다. 하지만 제갈량은 사마이의 생각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노성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방어했지만 위군이 싸우러 나오지 않자 제갈량은 마대와 강유를 불러들여 영을 내렸다. 이제 위군이 산의 험준함에 의지하여 우리와 싸우러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밀이 떨어져 군량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를 보내 검각을 습격하여 우리의 군량 수송로를 끊자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 두 사람은 각각 군사 1만씩을 이끌고 먼저 험한 길목에 가서 지키고 있으라. 위군은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그러자 장사 양이가 군막으로 들어와서 구했다. 저번에 승상께서는 군사를 둘로 나누어 100일에 한 번씩 교대하라는 영을 내리셨는데 이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에 교대 병력은 이미 한중을 떠나 서천 어기까지 나와 있고 그에 앞선 공문도 이미 도착하여 교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8만 군사 중 안에 있는 4만 군사는 모두 교대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미 군령을 내린 바 있으니 속히 교대시키도록 하라. 군사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각자 길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런데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위군 장수 솔리가 옹주 양주의 인마 20만을 이끌고 검각을 치러 떠났습니다. 또 사마에는 군사를 이끌고 노성을 치러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듣자 촉군 병사들 가운데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병력의 교대 이야기를 꺼냈던 양이가 다시 군막으로 들어와 제갈량에게 말했다. 위군이 몰려오는 기세가 매우 거세니 승상께서는 잠시 교대를 미루시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군사로 하여금 적을 물리친 다음 새로 오는 군사와 교대하는 게 어떨는지요.
그러자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된다. 병사를 부리고 장수에게 영을 내리는 내 용병술의 기초는 믿음이다. 이미 군령을 내렸는데 어찌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번에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병사들은 모두 돌아갈 채비를 마쳤을 것이다. 그 부모와 처자식도 살인문에 기대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이제 큰 곤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결코 붙잡아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즉시 영을 내려 떠나기로 된 병사들은 당일 바로 떠나도록 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촉군 병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소리쳤다. 승상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희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위군을 크게 무찔러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말렸다. 너희들은 응당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다시 이곳에 머무르려는 것이냐. 돌아들 가라.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가 싸우겠습니다. 집으로는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외쳤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결전을 다짐하는 이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제갈량은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뛰어난 인물이었다. 고도로 계산된 심리작전이 주요하자 제갈량은 병사들에게 다짐을 두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우겠다면 성 밖으로 나가 군영을 세우라. 그리고 위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신속히 공격하라. 이것이 편안히 앉아서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린다는 이 일대로의 병법이니라.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각기 병기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제3장 한편 위나라 장수 솔레가 이끄는 옹주 양주의 군마는 2배의 속도로 먼 길을 달려오는 바람에 사람도 말도 지쳐 있었다. 마침내 노성 부근에 도착한 이들이 군영을 세우고 휴식을 막 취하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기충천한 촉군이 들이닥쳤다. 장수들은 날카롭고 병사들은 사납고 날래니 지칠 대로 지쳐있던 옹주 양주의 군사는 촉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뒤로 달아났다. 더욱 기세가 오른 촉군이 그 뒤를 쫓으며 옹주 양주의 병사들을 죽이니 그 시체는 들판을 덮고 흐르는 피는 도랑을 이루었다. 성을 나간 제갈량은 승리를 거둔 병사들을 거두어 성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후한상을 내렸다. 그때 갑자기 영안에 이엄이 편지를 보내왔다. 제갈량이 읽어보니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근자에 듣자 하니 오나라에서는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위나라와 화치를 맺으려 한다고 합니다. 위나라는 오나라의 한나라를 대신 치라고 하였으나 다행히 오나라가 아직 출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탐지한 소식을 전하니 승상께서 빨리 좋은 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동안 의심과 두려움이 제갈량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곧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만일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 한나라를 침범해 온다면 큰일이니 급히 돌아가야겠소. 그리고는 즉시 영을 내렸다. 우선 기산본영에 전령을 보내 그곳에 주둔한 인마를 서천으로 물리도록 하라. 사마이는 내가 군사들과 함께 이곳에 있는 줄 알면 감히 뒤쫓지 못할 것이다. 이에 왕평, 장이, 오반, 오이는 군사를 두 길로 나눠 서천으로 서서히 퇴군하기 시작했다. 장압은 촉군이 퇴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무슨 계책이 있을까 두려워 뒤쫓지 못하고 도리어 군사를 이끌고 사마이를 찾아가서 물었다. 지금 촉군이 퇴각하고 있는데 그 속셈이 무엇인지 모르시오? 그러자 사마이가 뜨악한 얼굴로 대답했다. 제갈량은 속임수가 극히 많은 자이니 함부로 움직여선 아니 되오. 차라리 굳게 지키며 저들의 군량이 바닥나 절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느니만 못하오. 그러자 대장 위평이 나섰다. 촉군이 기산본령을 거둬 퇴각하니 이때를 틈타 저들을 추격해야 합니다. 도덕께서 군사를 한 곳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촉군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니 어찌 천하 사람들이 비웃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마이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에 주둔해 있던 촉군이 서천으로 무사히 돌아간 것을 알고 마충과 양이를 군마간으로 불러들여 비밀 계책을 주었다. 그대들은 먼저 활잡이 쇠뇌잡이 1만을 이끌고 검각의 목문도로 가서 길 양쪽에 매복해 있으라. 위군이 추격해오면 내가 포를 울릴 터이니 그 소리를 듣는 대로 통나무와 돌들을 떨어뜨려 그들의 길을 끊고 양쪽에서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도록 하라. 예.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다시 위원과 관응을 불러들였다. 그대들은 군사를 이끌고 후미를 엄호하라.
그렇게 지시한 다음 성이 사방에 각종 깃발을 꽂아두게 했다. 그리고 성 안에 잔뜩 쌓은 장작과 마른 풀로 연기를 피워 병사들이 밥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대군을 이끌고 목문도로 떠났다. 적진을 살펴보던 위군 군영의 순찰병이 돌아와서 사마이에게 보고했다. 촉군의 큰 부대가 이미 퇴각하였습니다만 성 안에 남아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마이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살펴보니 성 위에는 깃발들이 꽂혀 있고 성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를 본 사마이가 웃었다. 하하하, 성이 비어 있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조사해 보게 하니 역시 성은 비어 있었다. 사마이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공명이 이미 물러갔으니 누가 그를 쫓겠는가? 내가 가보겠어. 선봉장 장압이 나서자 사마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되오. 공은 성미가 급하시니 가선 아니되오. 도독께서는 변경 밖으로 나올 때 나를 선봉장으로 삼으셨어. 오늘이 바로 공을 세울 때인데 도리어 나를 쓰지 아니하겠다니 무엇 때문이요? 촉군은 물러가면서 필시 지세가 가파르고 험한 길목에 매복을 두었을 것이오. 그런즉 반드시 세심하게 살핀 뒤라야 추격할 수 있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니 너무 괴념치 마시오. 가고 싶다면 가시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진 마시오. 무슨 말씀? 대장부가 몸바쳐 나라에 보답하는데 만번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어? 공께서 가기를 고집하시니 그럼 5천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가시오. 위평에게도 지시하여 기마병과 보병 2만을 이끌고 뒤따르면서 적의 복병을 막도록 하겠소이다. 또 나도 3천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가 도우리다. 명을 받은 장압은 군사를 이끌고 불이 나게 적을 추격했다. 30여리쯤 가자 갑자기 배후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며 숲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대장이 칼을 비껴들고 말을 멈춰 세우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적장은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장압이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위원이었다. 크게 노한 장압은 말머리를 돌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맞붙은 지 10합도 되지 않아 위원은 패한 척 달아났다. 장압이 30여리를 쫓다가 말을 멈추고 돌아보니 복병이 없는지라 다시 말에 채찍을 가해 추격에 나섰다. 산기슭을 돌아서자 갑자기 함성이 일어나며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 앞장선 대장은 관응이었다. 칼을 비껴들고 말을 멈춰 세운 그가 크게 소리쳤다. 장하분께 섞어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장압은 말에 박차를 가하여 관응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맞붙은 지 불과 10합의 관응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장압은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에 이르게 되자 문득 의심이 들었다. 이에 병사들을 풀어 사방을 살펴보게 했지만 역시 복병은 없었다. 장압은 마음 놓고 다시 뒤쫓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달아났던 위원이 나타나 다시 공격해오는 것이었다. 장압이 10여 합을 싸우자 위원은 또 달아났다. 화가 치민 장압이 그를 뒤쫓는데 이번에는 관응이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압은 말에 박차를 가해 관응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맞붙은 지 10합도 안 되었는데 촉군은 갑옷과 투구와 전쟁 도구들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이들 물건이 길에 가득히 버려져 있자 위군 병사들은 싸우다 말고 모두 말에서 내려 길에 널린 물건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과 관응은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장압과 싸우다 달아나고 달아나다 싸우길 되풀이했다. 장압은 더욱 용맹을 떨치며 그들을 추격했다.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목문도 어기까지 쫓기던 위원이 말머리를 휙 돌리더니 장압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역적 장압아,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었으나 내가 한사코 쫓아오므로 이제는 사생결단을 내야겠다. 이 말에 크게 노한 장압이 창을 꼬나들고 곧장 위원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자 위원도 칼을 휘두르며 그를 맞아 싸웠지만 10합을 못 넘기고 크게 패하더니 갑옷 투구 말을 모두 버린 채 패잔병을 이끌고 목문도 안쪽으로 달아났다. 살기등등해진 장압은 위원이 대패에 도주하자 말을 달려 뒤쫓았다. 날은 어두워져 주변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 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산 위에서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큰 돌과 통나무가 굴러떨어져 갈 길을 막아버렸다. 그제서야 장압은 크게 놀라며 중얼거렸다. 아뿔싸, 내가 개교에 빠졌구나. 그리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등 뒤는 쏟아져 내린 나무와 돌들로 퇴로가 막히고 중간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을 뿐 양쪽 모두 낭떠러지였다.
장압은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갑자기 딱딱이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양쪽에서 수많은 화살과 쇠뇌살이 일제히 쏟아졌다. 장애물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장압과 100여 명의 부장들은 모두 목문도 안에서 화살과 쇠뇌살을 맞고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사 삼국지에는 장압이 오른쪽 무릎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인용된 위력에는 화살이 장압의 넓적다리에 적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광경을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감춰놓은 쇠뇌살 별처럼 쏟아지니 문도의 병사들 수없이 쓰러졌네. 지금까지 검각을 지나는 사람들은 제갈량의 옛명성 아직도 되뇌누나.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